안녕하세요. 소아나분비 분과 전문의 하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어요. 유튜브는 예, 첫 번째 시간은 왜 사춘기가 왔는데도 외래 늦게 내원하신 분들, 사춘기가 일찍 왔음에도 외래 늦게 내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제가 정말 외래에서 볼 때마다 과거에 제 생각이 나서 너무 통탄한 그 심정을 저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보호자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늦게 오시는 분들. 근데 저는 아예 이게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작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본격적으로 키가 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후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제가 키가 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그때 이후로 3에서 5cm 정도 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다른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키가 크기 시작했죠.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가 보니까 나 언젠가 크겠지. 그래 키는 내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언젠가 크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이 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죠. 나는 왜 키가 크지 않고 다른 애들은 키가 크는 걸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품어봤죠. 하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제가 소아내분비 분과 전문의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뭔가, 제가 그 소아 성장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성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저희 지금 부모님들이 과거에 그러셨죠. 아직까지도 현대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에도 늦게 오시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그렇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지인이 아이가 그런 것 같다면 알려주세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6가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원래 키가 컸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원래 키가 큰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원래 키가 컸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왔는데 한 90% 정도였어요. 과거에 그런 기록들을 거슬러 올라 보니까. 그런데 최근 사이에 95%, 99% 키가 커지는 거예요. 키의 등수가 90과 95나 99나 다 평균 이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큰 와중에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Q도 120이 있고 140이 있고 160이 있고 물론 이게 머리의 지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뭐 척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음, 사람들을 키나 몸무게나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잡고 줄을 세웠을 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게 있는데 우리 소아 성장에 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들어가 보시면 2017년도 소아 성장 곡선 도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같은 주수 내의 같은 개월수 내의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건데 우리 아이의 키가 90%였다. 근데 95%였다.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춘기 전 아이라면 키가 연간 5에서 5.5cm, 그러니까 만 4세 이후로는 아이들이 저마다 크는 키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키가 큰 애라고 더 빨리 커지지 않고 작은 애라고 더 작아지지 않고 자기의 크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퍼센트라는 거는 90과 95가 다르다는 거는 이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아이들은 인원이 적어요. 그만큼 숫자가 조금 변해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를 추적 관찰할 때 원래 키가 커서 늦게 내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원래도 크기도 하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커졌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참 생리에 가까워져서 임박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그런 경우 키가 급격하게 컸다가 멈추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부모님이 커서 클 줄 알았던 유형입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어, 저기 농구선수 190cm 농구선수 어머님이 한 150cm 되는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부모 키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아빠 키에 엄마 키를 더해서 이 평균을 내고 남자는 거기다가 6.5를 더하고 여자는 6.5를 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150인 어머님과 190인 아버님이 만나면 평균 170이잖아요. 거기서 남자 키로 6.5를 더면 176.5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크지 않는다는 거죠. 키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키의 유전자는 한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모님의 키가 크시는 아버님을 닮으면 아이는 남자아이는 190으로 자라거나 어머님을 닮으면 여기다가 13cm를 더한 163cm에 대한 해당하는 키예요. 그래서 키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한쪽 부모가 유달리 크거나 한쪽 부모 유달리 작으면 그냥 우리 아이는 키가 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춘기가 와서 키가 큰 애인데,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을 닮아서 키가 작은 애인데 사춘기가 와서 키가 큰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아빠 닮아서 키가 이렇게 크는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춘기가 정말로 느리게 오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늦게 오는데 원래부터 컸던 제가 아까 첫 번째 유형에 말씀드렸던 원래 키가 컸던 유형 그 중에서도 키가 퍼센트가 자기 퍼센트를 유지하고 갔던 아이들은 원래 정말로 큰 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키에 문제는 없지만 원래 작았다가 어느 순간 키가 크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부모님이 키가 크거나 작은 두 분이 만났을 때 유달리 키가 크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우리 아이의 키가 사춘기 발달이 엄마를 닮았는데 아빠의 키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았는데 사춘기가 와서 일찍 큰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가슴 몽우리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가슴 몽우리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러면 사춘기 진행이 안 돼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시 나와요. 결국은 사춘기 진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결국은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갔다고 해서 멈추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안심하고 있다가 늦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슴 발달이라는 거는 이미 많이 진행돼서 내원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나 우리 사춘기 발달에서 뼈 나이, 자기의 실질적인 생리적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늦게 내원하신 만큼 그만큼 성장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내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춘기 발달을 시기적절하게 치료가 들어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가슴 발달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원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만해서 그냥 가슴이 좀 나와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냥 살이 찐 줄 알았던 유형이죠. 물론 이제 비만 그 자체가 살이 쪄서 가슴 좀 나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슴 발달이라는 거는 어떤 유륜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가슴 발달 촉진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몽우리가 이 대추 씨앗처럼 안쪽에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는데 몽우리가 잡히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슴이 살이 찐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좀 불어 있는 거예요. 이거 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내원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아이의 키, 그 다음에 가슴 발달, 그리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살이 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근데 살이 찌면 사춘기 발달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나 여자에 있어서.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춘기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특히나 고한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춘기 발달 얘기하는데 4cc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의 마디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 커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건데, 근데 보호자분들은 꼬추에 털이 났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크기는 10cc에 해당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4cc가 아닌 10cc
크기 차이가 그 사이에 굉장히 1년 이상의 어떤 진행이 있은 다음에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발달은 일찍 갈수록 좋은데 털이 나는 경우에는 조금 특히나 털이 뚜렷하게 났다. 그러면 실제 고환극에는 10에서 15cc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늦은 거죠. 그러면 털이 날기 전에 고환 크기를 보고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가 원래 작았는데 최근에 급성장해서 안심했다가 최근에 안 커 내원하는 유형. 바로 제가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은 아이가 키가 급격하게 큰다면 그 시기가 그런데 일찍 온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아주 작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까지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늦게까지 크는 아이. 저의 어릴 적, 그러니까 예비군 시절에 만났던 저의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굉장히 작았는데 나중에 키가 굉장히 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원래 키가 작다가 특히나 남자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 5학년, 6학년 때까지 이제 급격하게 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유형의 아이들은 성장판이 일찍 닫힙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좀 답답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미 한참 자라고 난 뒤에 성장판이 닳고 난 뒤에 이제 안 크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내원하시면 정말로 늦다는 거죠. 왜냐면 성장판이 우리가 남자애가 안 큰다는 느낌이 들 때는 만으로 15세 이후 15세에서 15세 6개월 이후부터는 정말로 잘 크기가 성장판이 어느 정도 닫혀가는 시기라서 안 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치료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늦게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눴죠.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나 우리 아이가 사춘기 발달이 혹시 주변 아이들이 진행된 건 아닌지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